네, 안녕하세요. 토목 엔지니어 조일중입니다. 5월 9일자 주간 토목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KSC 스마트 위클리 첫 번째 탑스토리는 한국이 다리 놓으니 마음 열리고 제방 올리니 신뢰 쌓였다. 뭐 이런 다소 재밌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이거는 이제 한국일보가 우리나라가 EDCF 지원으로 필리핀 인프라 사업을 하는 현장을 르뽀 기사로 올린 겁니다. 팡일만 해상 교량에 관한 얘기가 하나 있고, 요거죠. 팡일만 해상 교량. 그 다음에 한판과 통합 재난 위험 감축 및 기후 변화 적응 사업, 요겁니다. 그래서 EDCF 차관 금액이 얘가 1억 달러, 그 다음에 얘는 8,050만 달러, 뭐 이런 식으로. EDCF가 대외 협력 기금이죠. 그러니까 두 사업을 소개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황일만 대교는 이게 아마 엑스트라 도즈 교량일 거예요. 여기 좀 보이는데 엑스트라 도즈. 필리핀 해상 교량 중 가장 긴 교량이라고 하네요. 뭐 ODA 사업이라고 하죠. ODA 사업. EDCF뿐만 아니라 뭐 코이카, 기타 등등 많은 기관들이 ODA 사업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EDCF 지원 프로젝트 필리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업을 소개하는 기사였습니다. 두 번째 학회 소식입니다. 5월 학회지 발행 소식은 지난주에 전해드렸고, 그 다음에 토목학회가 공동 참여하는 플랜트 시설의 운영 지속성을 위한 내진 설계 포럼 또 지난주에 전해드렸고, 출판사 변경 공지 이것도 전해드렸고, 요게 이제 이번 주에 새로운 거네요. KSC 이슈톡 콘서트 여섯 번째 건설 밸류체인 탄소 저감을 위한 순환 경제 교육 신청 이렇게 해가지고 건설 밸류체인 탄소 저감을 위한 순환 경제라는 제목으로 5월 22일이네요. 5월 22일 수요일 날 4시에 줌으로도 하고 그다음에 토목학회 대회의실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마 그 5월 8일 날도 이스터 콘서트 다섯 번째가 있었거든요. 요거 저기에 유튜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토목학회 채널에 가보면 요거죠. 탄소 중립을 위한 토목의 역할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사이언스 꼭지인데 첫 번째가 신재생 에너지에 관한 얘기입니다. 덴마크 얘기죠. 한 세대 앞서간 덴마크 신재생 에너지 석유 대체의 문학 이렇게 해가지고 메탄올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메탄올. 이 메탄올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태양광 패널로 전기를 만들어서 전기를 가지고 이 메탄올을 만드는 그런 기술입니다. 동영상 재생이 안 되네요. 이 메탄올을 항공기와 선박의 연료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 국제회사기구가 이제 뭐 선박 관련한 그 기구죠. 2050년까지 완전한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가능한가? 2050년이면 20몇 년 남았는데 이 메탄올이 답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고 기존 선박 연료보다 탄소 배출이 97%나 줄은다고 합니다. 메탄올 엔진 선박도 상용화가 됐다고 하고요. 자, 이 메탄올에 관한 소식이었고요. 그 다음 사이언스 두 번째 충전 없이 수십 년 쓰는 반영구 베타 전지 기술 개발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한국에서 디지스트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에서 이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국제학술지 저널 오브 파워 소스 이런 저널에 게재했다고 하네요.
이게 주로 그 전지는 리튬, 니켈 등을 이용하는데 여기는 지금 베타 전지인데 이게 탄소 14 같은 방사선을 방출하는 방사선 동위 원소에서 나오는 베타선이죠, 베타선. 베타선 전자가 방사선을 흡수하는 반도체에 충돌해서 할 때 생기는 전력, 전기를 이용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전지에서 태양빛 대신, 그죠? 방사선 동위원소에서 나오는 베타선을 활용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뭐 설명도 나오는데, 그래서 베타선은 감마선보다 인체 유해성이 낮고 안정성이 높은 방사선이다. 방사선 물질이라는 게 계속해서 이게 그 베타선을 내보내겠죠. 그래서 이제 반영구적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연구실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양산 설계와 대량 생산 등 후속 연구로 베타 전지 성능을 실용화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연구진이. 다음 세 번째는 중국 과학자 물배터리 개발. 이건 또 뭡니까? 여기는 지금 베타 선, 방사선 동위원소에 베타선을 이용한 거고 여기는 물전자 배터리. 요거는 중국 얘기인데 중국 과학자가 리튬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2배 높은 물 배터리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에너지의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에너지 밀도가 높은 장점도 있고 화재 위험성이 없다.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상 우리 뭐 ESS 그래가지고 가끔가다 계속해서 그 ESS들이 화재가 났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자동차에도 화재가 났을 때 그거를 불 끄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물로 돼 있기 때문에 화재 위험성이 낮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물 기반 배터리를 앞으로 전력망 규모의 에너지 저장은 물론 전기차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라고 어, 전했다고 합니다. 배터리 관련 기술들이 상당히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죠. 당연하겠죠. 지금 배터리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래에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설 꼭지입니다. 지난해 건설 폐업 신고 10년 사이 최다. 지난해 2023년이죠. 건설사 폐업 신고가 10년 사이에 제일 많았고, 이게 바로 이제 쇠퇴기 전조 현상이다라고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보고서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진입장벽이 낮고 다수 업체 보유가 입찰에 유리한 건설 산업은 지속적으로 업체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죠. 그렇죠. 다수 업체. 뭐 이제 모노발식으로 이제 계열사나 뭐 이런 걸 페이퍼 컴퍼니 같은 거죠.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업체 수가 증가했었는데 올해 들어 종합건설업 업체 등록 수가 업체 등록 수보다 폐업 신고 수가 많았다. 그래서 감소가 예상된다는 얘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감소하는 쇠퇴기에 접어드는 징조로 보인다고 했답니다. 그 다음은 김해 밀양 고속도로 건설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는 얘기인데요. 예타, 기재부 예타를 통과해야지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만 돼도 상당 예타만 나오면 이제 진행할 수 있으니까 지금 김해 밀양에 한 20km 정도 되는 노선인데 이렇게 남북 노선이네요, 그죠? 남북 노선 이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도로가 생기긴 하고 있는데 예전만큼 이렇게 도로 사업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철도 사업도 한때 엄청 많았고 철도도 지금 이제 점점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인프라라는 게 뭐 무한정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백령도에도 공항이 생긴다고 합니다. 백령도에 활주로 1.2km짜리 공항 건설이 본격화 된다. 백령도 가기 엄청 멀죠. 백령도가 생각보다 찾아볼까요? 백령도 여기 있죠. 이게 지금 휴전선인데 저 위쪽에 생각보다 먼데 배 타고 가면 뭐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행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토목구조물인 교량이 건축시설이라니, 이거는 대한 전문건설신문에 논단 해가지고 나온 기사입니다. 김병수 경북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님이 이제 아마 기고를 하신 것 같죠. 잠수교 전면 보행화 기획디자인 공모 사업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건축의 업역 침범이 큰 문제입니다, 이거. 디자인이라는 말을 앞세워서 여기저기, 토목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침범을 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도시계획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아마 조경 분야도 많이 침범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저건 제가 보기에는 저건 조경인 것 같은데 여태까지 조경이 설계했던 것 같은데 뭐 디자인이라는 이유로 건축이 막 이렇게 접근해서 건축 설경 뭐 하고 건축이 무슨 공간을 계획하고 이런 거는 자기들이 모든 걸 잘 한다. 약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세팅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글로벌 뉴스인데요. 어, 첫 번째 건 이제 사우디 얘기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세계 최대 수소 공장을 네옴에다 짓고 있다는 겁니다. 뭐 사우디도 이제 석유로는 앞으로 돈을 벌기 힘들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뭐 무슨 사업들을 엄청 벌리고 있죠. 근데 네옴 지역에다가 네옴 지역의 옥사곤에다가 세계 최대 수소 플랜트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현장 운영은 2026년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현재까지 초기 물량을 받아 설치에 집중하고 있다. 얘기고 뭐 지난해 기초공사를 완료했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사우디가 돈이 없어서 그 라인이라고 그러죠. 라인 그 규모를 상당히 축소하고 뭐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도 잘 될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2030년까지 연간 400만 톤의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것이 목표로 이제 플랜트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다음 두 번째는 캘리포니아 얘기인데요. 이 캘리포니아에 해안철도가 있는데 기후변화 때문에 기로에 서 있다라고 얘기했고 이게 뭐냐면 이제 해안에 있는 이 철도가 해수면 상승과 침식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된다. 지금 문제가 생겼고 그런 것들이 이제 경고성 발언을 이제 주 상원 의원인 캐서린 블랙스피어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해안철도가 상당히 인기 있는 상품이거든요. 검색을 해보면 뭐 캘리포니아 해안을 따라 달리는 엠트랙이죠. 그 뭐 기차 여행 이렇게 해갖고 뭐 이런 이미지만 봐도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기차. 우리나라에도 아마 이런 동해안 기차가 있는데 계속 해안선을 따라 달리나 봐요. 상당히 인기 좋은 여행 상품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해수면이 올라오고 기후 변화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한번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이제 그 볼티모어 교량에 관한 얘기입니다. 볼티모어 교량에 대해서 제안을 했어요. 위빌드라는 회사인데 이런 교량으로 만들었으면 어떻겠냐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이탈리아 건설 그룹인 위빌드와 그 자회사 미국에 있는 자회사 레인이 요거를 이렇게 재건하자라고 제안했답니다. 이게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하나 봐요. 발주를 한 게 아니고 보니까 아무튼 위빌드는 무료로 교량 재건축 설계 및 계획에 대한 제안을 했다. 뭐 이건 CG인데 CG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설계권이나 시공권을 달라고 그런 건지. 그래서 높이는 이제 65m로 늘리고 경관도 약 700m, 700m 정도 돼야죠.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5월 7일 교량 재건을 위한 메릴랜드 교통국의 가상 산업 포럼에 참여할 예정이고, 이 단계에서 뭐 무료 정신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의 도움을 드릴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하고, 이거 뭐 약간 그 뭐라고요? 영업인가 영업? 일종 영업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핫 클립인데요. 첫 번째 거는 예, 프랙티컬 엔지니어링이죠. 뭐 미국 시빌 엔지니어인데 어, How Bridge Engineers Design. 브릿지 엔지니어들이 이제 그 선박 충돌에 대응하기 위해서 떻게 설계를 하나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볼티모어 그런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뭐 이분은 이제 그 시빌 엔지니어니까 당연히 이 중간에 뭐 그런 공식도 나오네요. AF 해갖고 뭐 충돌 확률 구하고 뭐 이런 거죠. 이렇게 해갖고 설계 기준 잘 알고 있네요, 그죠? 이렇게 이쪽으로 갈수록 확률이 줄어들죠. 그런 얘기 나오고 충돌 좀 공식에 대한 얘기도 중간에 있습니다. 요거를 정리를 해보면 서머라이즈 해보면 메릴랜드 볼티모어 교량 사고에 대한 내용이 간단하게 나와 있고 이 볼티모어 교량은 1977년에 설계된 거기 때문에 현대적인 보호 조치가 없어서 취약했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 인프라의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함을 보여줬다. 이런 얘기도 했나 보네요. 그렇죠. 업데이트가 중요하죠. 상황이 변하면 그거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저런 사고가 났었던 거죠. 두 번째 핫클립 영상은 철도 건설 현장. 이거 매주 한 개씩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국가철도공단에서 올리는. 이번엔 이제 궤도 얘기입니다. 궤도. 철도에서 궤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뭐 콘크리트 도상도 있고 궤도를 만드는 뭐 레일을 만드는 과정도 있고 레일 운반하고 뭐 이런 것도 이 레일 운반하는 거네요. 되게 재밌네요.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마스터 클래스 The Engineer's Guide to Structural Force. 예. 이분도 아마 구조 엔지니어로 알고 있는데 이건 이제 구조역학, 제역학일 수도 있고 그 힘에 관한 뭐 인장력 뭐 이런 교량을 예를 들어서 하고 있네요. 인장력, 압축력, 뭐 전단력, 비틀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토마호크 스마트 위클리는 마치고요. 다음 제가 트위터에 올렸던 기사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전마산 얘기입니다. 요거 좀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좀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인데 부전마산 복선전철 지금 터널 붕괴돼 갖고 지금 복구하고 있고 개통 날짜를 못 지키고 지금 계속 연기가 되고 있잖아요. SK 에코플랜트가 1조 원대 소송 나서나? 약간 그런 제목이에요. 국토부가 준공 후 SK 에코플랜트 차원의 천문학적 소송에 대비 중이다. 이게 뭔 소린가? SK 에코플랜트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할 것 같다? 약간 뭐 그런 얘기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부전마산 복선전철 이게 지금 터널 붕괴가 됐잖아요. 그래서 어, 지금 보강을 하고 이제 재시공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준공 후 정부를 상대로 1조 원대 소송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건설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이게 사고를 SK가 쳤는데 왜 이런 상황이 생겼나 봤더니 아마 이게 사업이 지연됐는데 이게 천재지변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은 아마 주무관청 이게 민자거든요. 주무관청에서
비용에다가 이거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천재지변이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소송을 걸 수 있나 보죠. 야,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부전마산 복선전철 낙동강 붕괴 사고와 소송 가능성에 대해서 사고 당시 시점에는 천재지변도 없었고 전쟁 시기도 아니었을 뿐더러 국가 시스템이 붕괴될 만한 위기 상황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불가항력적이라면서 민재턴키 사업에서 시공 중 문제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게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이거 이제 업계에서는 이게 이제 가능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낸 사람의 의견을 지금 기사에다가 쓴 거죠.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뭔가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와중에 이제 사고 원인이 뭐냐라는 거는 사실상 이게 뭐 터널학회, 토목학회 이런 데서 조사를 했거든요. 이제 그 내용들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 어, 그 사고 조사와 소송과는 또 관계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요건데요. YTN 제보는 Y 이런데 13억 원 설계 부산항 가동교 돌연 취소 이렇게 해갖고 아마 부산항에 가동교를 만들려고 했는데 계획을 바꿔버렸나 봐요. 그래서 이 업체, 그러니까 가동교를 설계하고 시공하기로 했던 업체가 아마도 제보를 했겠죠. 다른 언론에는 이 내용이 안 나온 걸 봐서는 이렇게 가동교 이렇게 했었는데 아무튼 뭐 설계를 했는데 이게 가동교가 아닌 그냥 고정된 교량을 놓기로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설계하고 시공을 담당했던 그 업체가 아, 아마도 YTN에 제보를 해서 기사화가 된 것 같습니다. 참.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지원을 한 거잖아요. 지원. 그야말로 설계 지원을 한 거지. 뭐 사실상 이 업체의 존재는 사실상 없거든요. 그러니까 설계사가 있고 설계를 지원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 발주처하고 계약 관계도 아니거든요. 발주처하고 계약 관계가 아니고 뭐 설계사하고 계약이 돼 있으니까 설계 지원을 한 거를 뭐 발주처가 설계비를 줄 수도 없는 상황이죠. 계약 관계가 아니니까. 여긴 나중에 시공을 해야 이제 거기서 이익을 얻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렇게 없어져 버리면 사업이 없어져 버리면 설계비를 날리게 되니까 억울해서 아마 제보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찜라인 얘기인데 국내 최장 찜라인 기우뚱 갖고 이게 대봉산에 있는 짚라인이 그 기초가 기우뚱했다고 하는데 얘도 동영상이 재생이 안 되네요. 뭐 이런 시설들이 그냥 이것도 이제 이 짚라인 업체에서 설계하고 시공을 하는데 거의 그냥 뭐 대충 설계를 한 모양이죠. 이게 이제 저 업체 그 짚라인을 관리하는 업체가 자기들이 직접 설계하는 경우는 별로 없겠죠. 누군가에게 아마 외주를 주거나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이제 사실상 짚라인도 케이블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케이블 장력이 그죠? 케이블 장력이 있는 거잖아요. 장력. 그래서 이게 사람이 이제 매달려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건데 케이블 장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온도가 변화하거나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사실상 하중 자체는 케이블 무게가 뭐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문제는 이런 기초나 이런데 장력이 있긴 있는 거잖아요. 온도 변화에 의해서 있을 수도 있고 뭐이 구조물 자체가 화중을 받을 수도 있고 있기 때문에 기초를 잘 설계를 해야 되는데 저 영상에 지금 안 나오고 있지만 영상을 딱 봤을 때 이거 그냥 토목 엔지니어가 설계한 건 아닙니다. 기초 형상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좀 허접하게 설계가 된 걸로 확인했거든요, 제가. 자, 그 다음에 내용은 사우디아 심찬 네옴시티 건설 비용 기술 난관 봉착 해갖고 높이 500m로 해갖고 180km 건물을 짓는 계획이었는데 지금 이거를
2.4km로 확 줄였다. 일단은 2.4km를 지어보고. 근데 이제 이 2.4km만 지어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500m면 지금 우리나라 롯데타워보다 더 높거든요. 아무튼 뭔가 이렇게 하고 있나 봐요. 하고 있는데 아무튼 돈이 지금 없다고 합니다. 뭐 이거는 뭐 국가 사우디가 전체가 뭐 이게 국부펀드예요. 사우디 국부펀드에서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아람코에서 나온 돈이 국부펀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이제 아람코에다가 돈을 더 내놔라 뭐 이렇게 하고 있는 모양인데 뭐 아람코도 국가 거니까 비용 추산 오류도 있었나 보네요. 야, 이게 뭐 저 500m 높이로 지을 이유도 없고 그걸 또 직선으로 할 이유도 없는 아주 이상한 계획인 것 같은데 이거를 실제로 투입해 갖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그게 더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 누구죠? 여기 빈살만 왕세자죠, 왕세자. 왕세자가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밑에 사람들이 뭐 그거를 이의 제기를 못 하고 그냥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 그런 거 있죠. 절대 권력자 하자고 그러는데 방귀 못 드는. 어, 그래서 뭐 사실상 그 라인 말고도 아까 이제 옥사본도 있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업이.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올지 대충 계산해봐도 상당히 무리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향후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5월 9일자 주간 토목 소식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